남들 다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단톡방에 불이 나며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쉴 때 혼자만 무슨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 말입니다.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도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거나 주식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도 뭐 언젠간 오르겠죠 라며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경외심마저 느낍니다. 저 사람은 멘탈이 금강불개인가? 싶다가도 때로는 혹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평온한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봤고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박살 나본 경험이 있는 이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온갖 쓴맛을 몸으로 다 받아내본 사람들은 일종의 뇌의 각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소중한 에너지를 이런 곳에 낭비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이는 그들의 진짜 비밀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3초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반응에 매몰됩니다.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이성을 장악하는 이른바 편도체 납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수들은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의식적으로 쉼표를 찍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보는 관찰자 시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 지금 저 사람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내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네? 방금 그 말에 내가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하는 3초의 여유가 감정의 폭주를 막고 전두엽을 강제로 가동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만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은 긴장할지언정 주인공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동시에 가장 냉철한 관객으로서 객석에 앉아있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철저히 에너지 관리 차원의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뇌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사소한 감정 소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남지 않죠. 진짜 고수들은 이 3초 안에 계산을 끝냅니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아주 우아하게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의 소설을 중단시키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지 그 구체적인 뇌 사용법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3초의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아주 정성스럽게 비극적인 소설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고수들은 이 소설의 연재를 즉시 중단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타랍 Cognitive Diffusion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자신의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칼같이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벌어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덧붙여진 나만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출근길에 상사와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상사가 무표정하게 그냥 지나갔다고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즉시 시나리오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사를 안 받지? 어제 보고서 때문인가? 나 찍힌 거 아냐? 앞으로 회사 생활 꼬이겠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모든 상황을 위험하게 해석하려는 부정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이 만들어낸 가공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시나리오를 실제 위기로 받아들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반면 평온한 사람들의 필터는 다릅니다. 이들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사실 상사가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갔다. 끝. 그 뒤에 붙는 모든 추측은 버리는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아침에 배가 아픈가 보다 혹은 중요한 생각 중이라 못 봤나 보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뇌 본능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내 추측인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없는 생각은 즉시 폐기 처분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도 내가 부족해서 저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과 저 사람의 무례함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나를 공격할 때 비로소 생기는 법입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고 내 평온함은 나의 권리다. 이들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나 태도에
자신의 행복권을 맡기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칼 같은 분리 능력이 그들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멘탈로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관찰하고 사실을 분리한 이들이 자신을 갉아먹는 외부의 에너지 도둑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아주 냉정하고도 영리한 에너지 배터리 관리 전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계속해서 다음 통찰을 주목해 주세요. 감정을 관찰하고 사실을 분리해냈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주 냉정하고 영리한 에너지 배터리 관리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평온한 고수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아침에 100%로 충전되어 밤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한정된 배터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무심하고 때로는 차갑게 보이는 이유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낭비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칼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보세요. 어제 연예인 누가 사고를 쳤다더라, 누군가 내 욕을 했다더라, 혹은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같은 고민들 중에 여러분이 힘을 써서 바꿀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런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단 1%의 배터리도 할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평온을 갉아먹는 에너지 도둑들을 차단하는 데 아주 단호합니다. 하루 종일 남의 흉을 보는 사람,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관계들을 의식적으로 내 삶에서 로그아웃 시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즉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오로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력 투구하죠. 상사가 화를 내고 있다면 저 사람의 성격을 고쳐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완벽히 끝내고 제 시간에 퇴근한다에 집중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왜 떨어지는 거야 라며 모니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나의 대응은 100%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 태도의 결정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내 배터리의 용도는 오직 나의 성장을 위해서만 쓰인다. 혹시 지금 바꿀 수 없는 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 고민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는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데만 쓰여야 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고 사실을 분리하며 에너지의 향방을 결정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강한 멘탈은 부러지지 않는 딱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충격도 흡수해버리는 유연함에 가깝습니다. 바위는 망치에 맞으면 깨지지만 물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타인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행동에 왜 저럴까 고민하는 대신 저건 그 사람 사정이지 라며 가볍게 넘겨버리세요. 인간관계가 좁아지거나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사회적 지능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할 때 소란스럽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되찾았던 자신만의 작은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짧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성장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심리학적 통찰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일상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예리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보살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